그렇다면 답은 뭐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인스퍼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2021년형 더 뉴 코나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등급입니다. 2031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8마력의 27토크 엔진이 들어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1.6 터보 엔진은 177마력이었는데 현대가 이제 이 1.6 터보 엔진 좀 굴려보니까 좀 더 험하게 굴려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마력을 21마력이나 더 올려버렸습니다. 코나가 안 그래도 잘 나가던 차인데 이제 더 날아다니게 생겼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인데 울컥거린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저냥 타고 다닐만 하더라고요. 남들이 말하는 것만큼 막 말 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변속기예요. 전륜구동 주제에 어떻게 험로 주행 모드가 있냐 하겠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전륜 좌우의 토크 벡터링만으로도 험로 탈출 가능하게 움직입니다.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최대한 발버둥치도록 세팅되어 있고요. 사실 모래사막도 없고 만년설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쓸 일이 그리 많은 기능은 아니지만 긴급할 때 쓰면 또 유용하긴 하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으면 경고해주고 그래도 운전자가 멍 때리면 차가 알아서 풀 브레이킹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강하게 밟으니까 깜짝 놀라시게 될 거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차가 차선 가운데로 가도록 스티어링을 조향합니다. 장거리 주행 시 스티어링에 힘 많이 쓸 필요 없어서 팔이 편하더라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로 이탈 시 스티어링을 꺾어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주고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가 차선을 자주 밟거나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을 자주 일으키면 좀 쉬라며 운전자에게 경고해줍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일반 벌브 타입의 헤드램프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되어도 야간에 운전하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기본 등급이긴 하지만 LED 주간 주행 등은 달려 나옵니다. 치사하게 이런 걸로 등급 나누지 않으니까 좋죠. 16인치 휠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깡통 휠 커버에 비하면 훨씬 낫고요. 사이드미러는 LED 리피터 달려있고 전동으로 접히기 때문에 차에 내려서 직접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기판의 정보창은 다행히도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오는데요. 참고로 소나타는 3.5인치의 흑백 액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코나가 이겼죠.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도 후방 주차 센서는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후방 센서만으로도 주차하기에는 충분하고요. 소형 SUV인지라 소음에 취약할 수 있는데 그나마 앞유리에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풍전음 막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 등급 단점입니다. 못난 직물 시트가 들어옵니다. 먼지 날리는 거야 창문 열어서 환기한다고 하지만 열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곧 다가올 혹한기 겨울에 고통스러울 거고요. 또한 스마트 키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키 꽂아서 시동 걸어야 합니다. 에어컨도 매뉴얼 에어컨인데 뭐 다이얼 타입이라 괜찮은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거 실제로 만져보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조작감이 별로이긴 합니다. 또한 코나 스마트는 실내 가죽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플라스틱이고 시트만 직물입니다. 남이 타면 이거 렌트카인가봐 할 정도죠. 그리고 도어나 기어봉이 우레탄인 건 뭐 시작 등급이니까 참아본다고는 하지만 스티어링마저 가죽이 아닌 우레탄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정말 별로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별로이겠어 하시겠지만 실제로 잡아보면 아 이건 좀 선 넘네 싶으실 거예요. 운전석 창문의 경우 내려가는 것만 오토이고 올라가는 건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마저 달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통행권 뽑아서 입에 물고 그 상태에서 핸들 잡고 또 창문도 올려야 되고 진짜 듣기만 해도 정신이 없죠. 이게 다 오토 업다운이 안 되는 윈도우 스위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넣으면 18인치 휠이 아닌 17인치 휠이 들어옵니다. 저는 스타일 패키지에 LED 헤드램프가 들어오고 LED 리어램프도 들어오길래 당연히 휠도 18인치인 줄 알았거든요. 이 17인치 휠이 18인치 휠에 비해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모양도 진짜 별로고 굳이 이걸 돈 주고 더 사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안 이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등급에선 10.25인치 LCD 계기판이나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은 옵션들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필요하시면 무조건 모던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모던 등급입니다. 2244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213만원 올랐습니다. 모던 등급은 중간 등급이긴 하지만 웬만한 옵션은 다 추가가 가능한 등급입니다.
인스퍼레이션에서 이 옵션 좀 괜찮은데 싶은 거는 모던에서도 돈만 주면 다 넣을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물론 함정이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레탄이었던 스티어링은 가죽 스티어링으로 바뀝니다. 열선 기능도 같이 추가되기 때문에 솔로라면 꼭 넣어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손 녹여줄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직물 시트는 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인조 가죽이기는 하지만 요즘 현대차 인조 가죽 꽤 괜찮거든요. 너무 비닐스럽거나 레자스러운 느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시트 적용됩니다. 아무리 히터가 있다고 해도 열선이 없으면 추운 겨울 보내기 쉽지 않죠. 스마트키 적용되면서 버튼 시동 기능도 추가됩니다. 스마트에서 아쉬웠던 운전석 창문은 오토 업다운이 가능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로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좀 놀란 게 이 바로 레인 센서의 적용인데 요즘 들어서 현대차가 이 레인 센서 기능을 좀 아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들었는지 이제는 소형 SUV인 코나에도 레인 센서를 넣어줍니다. 참고로 투싼은 3,155만원짜리 인스퍼레이션이나 가야 기본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레인 센서입니다. 모던 등급 단점입니다. 옵션으로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잘 찾아보니 아니었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는 추가가 안 돼요. 아무리 인조 가죽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천연 가죽에 비하면 급이 다르긴 하죠. 그 외에도 옵션을 넣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참아야 되는 등급인데요. 한번 볼까요? 모던 등급에 내비게이션 필요해서 내비 패키지 넣고, 스마트 크루즈랑 전자식 파킹 필요하니 현대 스마트 센스도 넣고,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여선 시트가 필요하니까 패밀리 패키지도 넣고, LED 헤드램프와 18인치 휠이 또 이쁘니까 이걸 위해 스타일 패키지를 넣다 보면 가격은 2,720만원입니다. 상위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이 2,716만원이니까 모던 등급 옵션 조합이 4만원 더 비싼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옵션은 더 딸립니다. 현대 디지털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없는 거는 뭐 이 정도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 주차 센서 없고 천연 가죽 시트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인스퍼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코나의 모던은 왠지 선택의 폭을 많이 준 듯 하지만 알고 보면 현대의 흔한 인스퍼레이션 유도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좀 에러다 싶은 게 바로 이 전방 주차 센서인데요. 이거 넣으려면 무려 172만원짜리 테크 패키지 또 넣어야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 등급에선 113만원짜리 베이직 패키지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데 모던에선 이 전방 주차 센서를 너무 비싸게 책정해 두었어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2,716만원이고요. 모던 대비 472만원 올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능입니다. 고속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정체되는 도로에서 아주 편한 기능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의 차량과 충돌하려고 하는 경우 차가 알아서 스티어링을 꺾어 충돌을 막아주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출차 시 좌우측에서 차가 다가오면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방지합니다. 안전하차 경고는 차에서 내릴 때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탑승자들에게 경고해주고요. 하이빔 보조는 어두운 도로에서 하이빔 켜고 주행할 때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알아서 하향등으로 바꿔줍니다. 매번 운전자가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으니까 편하더라고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램프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 편하고요. 일반 벌브 타입의 리어 램프는 뭔가 흐리멍텅해서 영 멋이 안 나는데 이번 LED 리어 램프는 디자인이 꽤 괜찮습니다. 18인치 휠은 16인치, 17인치 휠에 비해 훨씬 디자인이 디테일하고 이쁩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나요.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인조 가죽에 비해 훨씬 낫고요. 운전석엔 전동 시트가 들어오는데 뭐 이 전동 시트가 필수인가 싶지만 사실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시트 포지션 살짝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수동 시트는 좀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전동 시트는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포지션 바꾸기 좋습니다. 허리 지지대도 들어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거 없이 운전했을 때 꽤 허리가 쑤십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모던 스마트 등급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전석에만 전동 시트 넣어주기 애매했는지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됩니다. 게다가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누군가 잠들었을 때 손쉽게 눕힐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거 쓸 일이 좀 많겠죠. 여름에 엉덩이와 등에 땀 차지 말라고 통풍 기능 추가되며 패밀리카로 쓸 때 꼭 필요한 뒷좌석 열선 시트도 같이 적용됩니다. 뒷좌석 암레스트는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 시트에 커피 쏟지 않도록 도와주며 아이엄마 분유 탈 때 은근히 편합니다. 뒷차량에서 하이빔을 쏘면 알아서 디밍해주는 ECM 룸미러에는 하이패스까지 적용되고요. 이전 모델에선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되었던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드디어
심지어 일반 1.6 모델에도 적용됩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좋은 게 오토홀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고요. 풀 오토 에어컨은 온도만 설정하면 풍량은 알아서 조절합니다. 오토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맘에 맞는 바람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어 아쉬웠던 오토 업다운 윈도우는 동승석에도 적용되어 있고, 모던에서 너무 비싸게 팔아 아쉬웠던 전방 주차 센서가 들어오는데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좁은 길 통과 시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패들 시프트는 실제 사용 용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이전 모델의 내비게이션은 8인치라 좀 작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더 뉴 코나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10.25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냥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분할 사용하기 좋게 인터페이스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더라고요. 현대기아의 10.25인치 내비게이션 공통점이 바로 무선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굳이 SD 메모리 들고 다니며 업데이트 할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이게 왜 이제 들어왔나 싶은데 후방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스티어링을 꺾으면 꺾는 대로 주차 안내선이 바뀌기 때문에 후방 주차하기도 편해요. 인스퍼레이션 등급 단점입니다. 간만에 페이스리프트 했으면 앰비언트 무드램프 좀 팍팍 넣어주지 그냥 컵홀더랑 발공간에 램프 하나 넣어주고 끝입니다. 아반떼에도 이쁘게 들어간 걸 코나는 왜 안 넣어줬을까요? 또한 인스퍼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10.25인치 LCD 계기판은 테크 패키지 2에 묶여있는데요, 쓸데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크랩 오디오를 묶어서 사야 합니다. 그것도 무려 134만원이나 더 주고 사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아쉬운 옵션들을 보자면 이게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SUV라고 하면 전동 테일게이트 정도는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나에는 없습니다. 너무 과한 욕심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출고 후에 이 전동 트렁크 튜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선택 옵션을 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트레일블레이저도 되는데 코나라고 안 될 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운전석에 전동 시트 넣어주면서 왜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은 안 넣었을까요? 아무리 소형 SUV라고는 하지만 부부가 번갈아 가며 운전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걸 급 나누기 한다면서 빼버린 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